본 영상은 자막 또는 화면을 보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영상입니다. 그냥 옆에서 누군가 떠든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노컷으로 기획된 영상이고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휘성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휘성이 멋지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특히 그 안 되나요를 보여줬었던 그 시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스타일링이나 혹은 무대에서의 약간의 퍼포먼스 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발라드 가수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정장을 입고 춤을 추거나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거 빼야 되겠다. 좀 더 낫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법을 따르는 그런 거였는데, 어, 달랐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니까 잘 몰라서 그랬지.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이제 시스코를 벤치마킹한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표절은 나쁜 거고, 뭐 표절은 뭐 안 좋고, 뭐 어쩌고. 근데, 이제 그거는 법적인 부분이나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인 건지. 아니, 씨발, 어릴 때 내가 듣고 자란 노래가 그거인 걸 어떻게 해. 그걸 내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 솔직한 말로. 그래서, 어릴 때는 굉장히 휘성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언데나이 때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그 YG 가수들과의 어떤 그런 중간중간에 보이는 케미나 합이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발라드 가수, 그러니까 그때는 R&B의 개념이 적으니까 발라드 가수의 형식의 문법을 벗어나서 댄스 가수들이나 어떤 다른 가수들과의 어떤 그런 친밀감을 보여주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어떤 더 멋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더 멋있더라고요. 되게 휘성이. 그래서 일집 활동을 되게 좋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휘성이 이제 2집이 발매가 됐죠.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그때가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고2 때였을 거예요. 정확한 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고2 때 그 제가 청소년 수련관을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실 때문에 연습실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청소년 수련관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게 이제 휘성 노래들이었었어요. 가면서 휘성 노래 듣고 오면서 휘성 노래 듣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들었던 게 윈미였었고 약간 쌀쌀했던 시기예요. 굉장히 쌀쌀했던 시기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10월 말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되게 오묘하다 하면서 들었던 게 윈미인데 그때 들었던 윈미가 진짜 횟수가 말도 안 돼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윈미를. 근데 지금도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뭔가 좋은 노래가 없다, 뭐 좋은 노래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냅다 틀어버리는 게 윈미니까. 저한테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윈미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이 집이 곡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거든요. 제가 이 집 곡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딜레마라는 곡과 노래가 약간 난해해요. 어떻게 지금의 어떤 그런 싱글 위주의 단위의 이런 활동들 기준에서 보면 이 노래는 뭐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난해한 노래이기도 한데 딜레마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고 루스 컨트롤 세븐이랑 렉시랑 같이 한 루스 컨트롤도 너무 좋아했고 어릴 때 근데 그게 마마 시상식에서 그게 굉장히 뭐랄까 간지가 났었죠 소위 말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휘성이 약간 춤 실력도 좀 뽐내고 그러면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곡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또 이 집 노래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미인이 이 집일 거야 아마. 맞을 거예요. 미인 같은 곡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다 이제 3집이 나왔는데 3집이 불치병이었는데 이게 고3 때 나왔단 말이지. 근데 뭔가 윈미에서 좀 더 댄시컬하다라고 해야 될까? 예, 좀 더, 뭐, 이런 영어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좀 더 댄시컬해졌어요. 좀 더 춤을 추는 느낌이 좀 더 강해졌고, 좀 더 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요거 봐라, 요거 좋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지. 어. 굉장히. 근데 그러다가 막 댄스 퍼포먼스가 막 엄청 막 좆되는 그런 곡이냐? 그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뭐 충분히 좋았던 곡이기 때문에, 불치병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휘성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휘성이 억지스러운 행동을 되게 많이 안 하거든요. 가만 보면 방송은 굉장히 잘했으나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막 뭔가를 막 하려고 막 억지로 막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도 자연스러운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걸 좋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었던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그 멋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세븐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저한테는 B가 좀 더 인위적인 느낌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휘성도 그랬다라는 거죠. 좀 더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휘성이. 근데 그러다가 제가 휘성을 좀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뭐 사랑은 맛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진짜 싫어지더라고 되게. 물론 본인이 어떤 그런 뭐 있었을 수도 있어. 어떤 나의 행보에 어떤 뭐 전환점이나 혹은 뭐 쉽게 말해서 아예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 그잖아. 그냥 당장 돈 필요하니까 얼른 이거 해가지고 이걸 해보라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걸 좋아했던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는 이게 조금 뭐 이런 곡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던 거고. 그래서 그건 좀 싫더라고. 뭐 사랑은 맛있어 이런 건 좀 싫었었어.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그 하늘을 걸어서인가? 그 뭐 노래 하나 있는데 그 노래 있는 앨범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거랑 그 6집인가 보컬릿이라는 앨범이 맞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사랑 뭐 참 몹쓸 병 뭐 그거였던가 그런 노래도 엄청 자주 듣고. 저는 휘성 세대가 맞거든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휘성 세대. 그것도 어린 마음에 좋아한 게 아니라 휘성이 제가 고2 땐가 고1 땐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 거 알고 내 취향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된 이후에 좋아했던 게 휘성이에요. 그래서 휘성은 완벽하게 내 취향에 맞는 어떤 그런 아티스트였던 거고 제가 그래서 휘성을 되게 좋아했던 것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휘성을 그만큼 좋아했었고 휘성에 대해서 되게 뭐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팬심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휘성 뭐 제가 원래 뭐 무슨 막 뭐 콘서트를 다닌다거나 그런 식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제가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몇 명 꼽아보자라고 하면 그 안에 분명히 휘성이 들어갈 정도로 저는 휘성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그런 기사가 뜬 거죠. 휘성에 대한 기사가. 근데 그거를 보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휘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포폴 일이 터지면서 되게 약해 보였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으로 얘기하면 방어력이 약해진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방어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저는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막 뭐 화장실에서 뭐 쓰러져서 뭐 발견이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휘성이 다시 한번 윈미 같은 곡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생겼으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명성이나 휘성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데 뭐 윈미라든지 이런 어떤 되게 그때 당시에 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을 한 번만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탁 털고 네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래퍼나 언더그라운드 R&B 싱어들이라고 같이 이렇게 뭔가 콜라보를 하면서 같이 실험적인 시도도 해보고 뭐 돈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뭐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이 뭐 금전적으로 어떻게 됐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뭔가 좀 예술성을 좀 더 태우면서 자기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제 그 소식을 접해 듣고는 지금도 좀 약간 이상해요.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슬퍼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 그렇게 됐단 말이지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예. 그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제가 뭐 기분 이상하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제가 YG 그 전성기 편 만들 때 휘성 영상을 꼭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었거든요. 휘성 노래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휘성 관련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영상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퍼다가 휘성한테 보여줬겠죠. 오빠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여줬겠죠.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뭐 팬들이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못 보여드렸던 게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살아생전에 휘성이 좀 나라는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멋지다라고 느꼈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빨리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제 게으른 탓이죠. 뭐 중요도에서도 막 내 나름의 중요도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휘성이 편하게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오늘도 지금 뭐 어디 잠깐 병원 들렸다 오는 길에 지금 갑자기 틀고 찍고 있는 건데 근데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들어가시고요. 휘성이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한번 노래 하나씩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휘성의 아는 곡들 그 곡이 있었던 앨범에 있던 곡들을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들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최희성 씨.